자, 미국 현지의 동향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맨해튼 나우 시간이고요. 오늘은 JP모건과 바클레이즈 등에서 활동하시고 지금은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제니 최 수석과 화상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파월 의장의 발언에 시장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했었거든요. 자, 먼저 파월 의장이 ECB 컨퍼런스에서 했던 주요 발언들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지난주 초에 이제 그 ECB 포럼 패널에서 다른 크리스틴 라갈 같은 다른 중앙은행장들하고 그 패널 세션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파월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너무 큰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우려가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상폭이 크다는 우려보다는 인플레이션 잡기에 실패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우려라고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류 연준 같은 경우 미국의 현재 고물가 상황이 판매자나 소비자에게 당연한 것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피력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가 다소 둔화되는 한이 있어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뭐 과거에 그렇게 많이 봤던 지표는 아니에요. GDP 나우라고 해서 미국의 GDP 성장률을 트래킹하는 그 지표인데 아틀란타 연은의 지표인데 이 지표가 마이너스 2.1%까지 2분기 역성장할 수도 있다는 지표가 나와서 벌써 경기 침체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현지 반응은 좀 어떨까요? 네, 지난주에 이제 JP모건에서 올해 그 annualized 된 연간 미국 연간 GDP 성장률을 이렇게 이번 2분기를 포캐스트를 2.5%로 원래 있었다가 그걸 이제 1%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 하향 조정하는데 이유는 일단 여러 가지 이코노믹 데이터들이 지표들이 또 최근에 많이 나온 것도 있고 뭐 5월에 그런 리테일 세일즈나 이런 부분도 좀 더 침체된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포캐스트가 내려왔고 또 금리 인상 때문에 많은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일단은 미국의 리세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지 아직까지는 이제 뭐 대부분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리세션이 온다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는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월가 예상은 이제 뭐 지난주에 신용평가사에서도 비슷한 코멘트를 내놨는데요. S&P 글로벌 수석 에코노미스트도 현재 미국의 경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인해서 올해는 리세션에 빠지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하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물가 상황이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리세션이 내년쯤에 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미 미국 내 실질 임금의 증가세가 인플레이션의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미 리세션에 진입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투자자들의 시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세션이 정말 오느냐 마냐 아니면 리세션에 정말 지금 이미 진입해 있냐 아니냐 이 부분들을 좀 따지는 이유는 워낙 시장이 많이 하락했는데 더 빠질 룸이 남아있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게 되는데 자, 하반기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더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월가에서 더 비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좀 반등할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을까요? 네, 뭐 안타깝지만 월가에서는 조금 더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일단은 올해 현재까지의 S&P 500의 하락세는 순전히 금리 인상에 따라서 그 반대로 내려온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전망되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시장 투자자들이 이제 리세션의 가능성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미국 증시의 경우 기업들의 실적 리스크가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밸류에이션하고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제 earnings 시즌이 다가오고 일단 컨센서스 그런 추정치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낙관적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실적 결과가 나오고 컨센서스가 조정되면서 그러면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기업의 영업 마진 축소 그리고 높은 금리에 따른 대출 비용 등이 감안될 경우 기업들의 순이익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다시 따라서 뭐 현금 창출 능력 그리고 그 부분이 또다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주면서 부정적으로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물론 시장은 하락했지만 기업 이익 전망치 자체가 그렇게 변화하지는 않은 상태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기업 이익 전망치마저도 조금씩 하향 조정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 실적이 발표됐을 때 기업의 이익이 다소 둔화된다면 여기에 밸류에이션까지 곱하면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월가에서는 약간은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매출은 견조했었는데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그 반도체 업황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거든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면서 반도체 업황을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미국 이제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하고 더불어서 글로벌 3대 메모리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마이크론이 지난 목요일 날 애프터마켓에 그 earnings 릴리즈했고 그 다음 날 금요일에 미국 반도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일단 실적 자체는 5월 마감한 분기 매출 자체는 사실 굉장히 양호한 편이었고요. 이제 86억 불로 실적이 나왔고, 그게 전년 대비 16% 증가한 거라서 사실은 굉장히 견조한 실적이었지만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은 이제 다음 분기, 그게 이제 6월, 7월, 8월 달로 구성되는 다음 분기인데 그 가이던스가 원래 이제 월가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91억 달러로 전망을 하고 있었고, 마이크론에서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그 91억 달러보다 훨씬 더 하야하는 72억 달러로 가이던스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마이크론 CEO가 전 세계 인플레이션 그리고 중국 내 소비 부진으로 인한 이제 컨슈머 마켓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고, 반도체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PC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큰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 부분이 가장 커렉션이 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지 좀 좋은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해서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는 아직까지 큰 편이지만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를 구입해가는 OEM 고객사들이 현재는 계속해서 비메모리 부분 공급난을 겪고 있다 보니 굳이 그 메모리 부분을 더 사서 재고를 쌓아주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전반적인 경기 둔화가 있다 보니 일단은 OEM 고객사들이 메모리 반도체를 일단은 오더를 더 이상 굳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미국 현지의 동향을 이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제니 최 수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